뉴 이재명 네. 현상을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다.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전 어제 국무회의 좀 보다가 네. 저 임차인이 내야 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고 저희 사무실도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요? 그렇죠. 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죠. 예. 수도값이다 얼마다 뭐 이러면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상식이 돼버렸는데. 상식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네. 나쁜 분들은 음. 그 임대료가 이를테면 200만 원이다 하면 관리비를 한 200만 원 물리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런 데가 얘기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지금 사무실 말고 전에 들어가려던 사무실이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내게 되면 네. 세금도 내지 않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작게 보이려고 하는 편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10명이에요. 근데 수도값은 뭐 한 임차인당 10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그럼 수도비가 100만 원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관리비 쪽으로 2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자기가 먹고 100만 원은 수도비를 내는 거. 이게 관성화되어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수백만 명일 거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관행적으로 네. 관리비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그 갑의 지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을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연령적으로 70이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생각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네. 나는 20대 남자라서 좀 싫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또는 나는 대구 경북이 고향이야 거기 살고 있어 그래서 좀 싫어 그냥 우리 동네 무조건 싫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정치적 일체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요소예요. 발전 저의 네, 요소. 그렇지만 예. 대통령의 활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렇지. 편들어주고 있구나.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도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자기는 물론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와 일하는 대통령이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네.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과의 싸움을 지방선거 앞두고도 하네. 야 이러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주식은 난리네. 부동산 정상화가 그래도 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 지금 불장이잖아요. 그야말로 이런 영향도 있거든요. 네네네.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가겠다고 그러는데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오늘 아마 6천 넘겠죠. 뭐 글쎄 조정되면 다음 주라도 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코스피 지금 6천 넘을 거야가 황당하지 않잖아요. 현실이잖아 5,900. 아니 뭐 노무라 증권인가 거기는 7천, 8천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접촉했던 저 증권 전문가 말로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식적으로 얼굴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5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네. 그 양반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5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진 마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액수지만 예. 하여튼 뭐 누구도 안 된다는 5천을 달성하고 이제 네. 6천 달성도 오늘 아니면 뭐 내일 모레일 정도로 멀지 않았고 예. 하는 대통령의 존재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약진이 불러온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그럼 당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민주당은 약진하지 않고 지지부진했어요. 부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실력을 본 적이 있었나? 실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내내 청와대하고 엇받자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무능했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이게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워낙 아주 그 뭐랄까요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의 든든한 발판이 되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의 공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교훈은 하나죠.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은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지금 60% 중반대지만 뭐 계속 실적을 보여주고 그럼 70%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아주 놀라운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 네. 룰라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예. 룰라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예, 이건 예, 예. 하나예요. 예. 새로운 브라질을 만들었거든요. 없는 그렇지. 사람들 편 들어주고요. 예. 없는 사람도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의 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성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과 내면 국민들 어떻습니까? 네. 잘하네, 훌륭하네, 좋네, 얼씨 예쁘네, 지지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성과가 없는 민주당은 반면에 아유 여당이니까 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숙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보여줄 건가, 개혁 입법들을 성과 있게 처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김병기, 강선우부터 해가지고 여러 스캔들, 그 다음에 당내 분란, 합당 논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예. 적어도 한 2, 3년 동안 딱 하나의 목표, 단일한 목표를 똘똘 뭉쳐야 된다. 그건 뭐죠? 하나도, 둘도, 셋도, 넷도, 100까지 전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렇지. 그래서 그냥 구호처럼 그냥 뭐 주문처럼 맨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말만이 아니라 실행하면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엇비슷하게 가죠. 그럼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앞질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어쨌든 제가 지금 쭉 돌아봤는데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과연 악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무능하다. 좀 시대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딴지가 가지고 딴지일보가 뭐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이딴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진영의 이익에 충실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여전히 그냥 자기네 편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잘해보자. 국민의힘 저 보수는 악당이다. 물론 악당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란을 아직 끊어내지 못한 걸로 보면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국민들, 뭐 이승만 박정희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민주당이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뭐 전혀 보여주질 못했어요. 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범죄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국민 중에 비록 일부라도 박정희에 대한 추억이 있거나 박정희에 대한 뭐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고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맞아요. 산업화를 박정희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쥐어짜면서 정말 전체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국토도 막 양분시키고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박정희 시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박정희가 얼마만큼의 공이 있느냐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경제 성장이 있었고 산업화에 성공했고 그 산업화에 성공할 때 대통령이 박정희였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민주 진영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에 못지않는 또는 그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양극화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나라인데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해소했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됐어요. 2등 국민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 그대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때 지도자가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해냈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이재명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정말 절치부심해야죠. 우리는 박정희를 훨씬 더 능가하는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주겠다. 정말 일꾼다운 일꾼을 제시하겠다.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